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청부고발 사주 사건으로 얼마 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은 손준성이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로부터 작심 비판을 받았다는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장심사 때에 공수처가 손준성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연국 차장이 직접 설명까지 했고, 서류 심사에서는 손준성을 강하게 후려쳤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손준성이 대한민국 검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또한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납될 수 있었던 건지 묻고 싶다. 손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인 고위직 검사임에도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손준성이 범행 관련자와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한 손준성이 판사사찰 문건의 핵심 관련자란 취지도 담았는데, 판사사찰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손 검사를 수사 중이라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이런 어필에도 불구하고 개법부 이세창 판사는 도망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세창 판사,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관계인들의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죠. 당시 한 명인 김모 씨에게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김건희와의 연관성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인 일반인의 눈으로 일반인 같으면 벌써 구속시키고도 남았을 일을 검찰 따까리라서 무서웠던 것은 아닌가, 혹시 사찰이라도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기게 하는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검사와 판사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제 사법부에 제19 감사회가 또 있었죠. 바로 국회에서 1호 탄핵 판사였던 임성근의 재판에서 헌재는 임성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임성근의 탄핵은 법적으로 그 처벌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5명의 재판관들은 임성근이 지난 2월에 퇴직을 해서 탄핵 심판을 하더라도 파면할 수 없다라는 기도 않자는 사유를 냈습니다. 임성근의 행위가 파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판단할 가치도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관들의 수준이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에게 호통을 치셨던 열린민주당 최광욱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한계를 넘은 중대한 위법행위, 윤함섭 헌재소장, 이석태, 김경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 재판부 송인권 판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파면도 형사처벌도 못한다는 결론, 입법의 보완, 국회 사명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길에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겠습니다. 이런 허탈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단단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법조인으로만 한정된 문제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형식적 결론에 기대어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분명 당신은 탄핵이 됐고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며 임성근과 사법부를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검사와 판사의 탄핵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의 탄핵을 다시 판사가 판결하는 법 자체가 시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또 하나의 법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만큼은 입법부의 탄핵만으로 법적 효력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한편 여기저기 싸지르는 게 너무 많아서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윤석열이 아주 여기저기 수습하랴 또 일을 만들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프레시안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캠프의 부탁으로 도 당의 당직자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죠. 선거철만 되면 늘상 습관처럼 있었던 일들이니까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경상북도 사무처 직원이 경북 시도군 의원 300여 명 윤석열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와 기자 등 100여 곳에 메일로 보냈다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일로 보내진 해당 보도자료에는 국민캠프 윤석열 대통령 경선 후보 경북 선대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님 부탁으로 보도자료 보내드립니다. 라며 특정 국회의원의 청탁 내용과 실명까지 공개돼 있었다는 겁니다. 도당 사무처가 선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데 국임당 이만희 의원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 또 그 자료에는 경북 시도군 의원 300여 명이 윤석열을 지지선언했으니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열심히 퍼날라라 이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만희는 해명을 통해서 그날 도당 5층에서 행사를 마치고 도당 사무처 직원이 아닌 저희 캠프 직원들이 각 언론사와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보냈다라고 또다시 말장난을 했습니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도당 사무처에서 직접 선수로 뛰었다라는 그런 보도 같습니다. 윤석열은 이번 대선 경선이든 본선이든 탈락이 되면 일단 본인과 가족이 엄청난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캠프 내 똥파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의 여세가 최근 만만치 않다는 위기감에 마음들이 정말 많이 급해진 것이죠. 홍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바지가 되니 막가는 경선을 하고 있다. 정치 처음부터 하면서 못된 것만 배운 모양이다. 대통령 거저먹는 거 아니다. 대통령이 그리 엉성하게 되면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다. 라고 윤석열을 후려쳤는데 그건 홍준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에서 이재명 지사를 구속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구속시키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재자의 후예인 겁니다. 입만 열면 좌파 독재, 입만 열면 전교조, 입만 열면 민노총을 언급하는 편향된 사람이 당신입니다. 정치 26년 했다고 입만 열면 자랑질하던 당신이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26년 동안 고작 배운 곳이라고는 독재들의 악행만 배운 듯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